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반근영입니다.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방송 3법 중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재석 의원 171명 중 169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이루어졌고 개정안을 반대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방문진법의 핵심은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권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데 있는데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수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추천 주체도 국회와 시청자위원회, 임직원, 학회 등으로 다양하게 확장했습니다. 사장 선출 절차도 바뀌는데요. 국민 100명 이상이 참여하는 추천위원회가 사장 후보를 추천하면 이사회가 표결을 거쳐 임명 제청하게 됩니다. 방송이 권력의 나팔수가 되는 일 다시는 없어야겠습니다. 안동문화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나비엔과 매직이 만나 대한민국 주방이 화적해집니다. 초고화력 인덕션과 자동 연동되는 3D 에어후드, 미세 화력 조절까지 가능한 가스레인지와 스마트한 전기오븐, 전자레인지까지 새로운 주방 시스템의 탄생. 나비엔 매직. 경동 나비엔. 당신에 대한 응원이 당신을 위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신용보증재단이 당신을 보증합니다. 대출 고민도 뚝, 이자 부담도 뚝, 미래 걱정도 뚝.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와 17개 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하니까 든든하시죠? 함께 우뚝 신용보증재단. 트럭도 금호로 버스도 금호로 튼튼한 타이어 금호로 기억해요. 타이어는 금호 KTS로 프리미엄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8월 21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일부 생활 속 법률 문제를 쉽고 명쾌하게 풀어봅니다. 안영진의 쾌도난법 안영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청송군의 정주 환경 개선 사업, 잠시 후 청송군 건설 새마을과 김정수 건설 행정팀장 연결해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어서 진보의 눈으로 바라보는 지역과 전국의 정치 현안, 인매의 그래도 정치, 더불어민주당 인미애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안영진의 쾌도난법, 우리 지역과 생활 속 문제를 법적인 관점에서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안영진 변호사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아유, 직접 뵈니까 훨씬 더 따뜻한 느낌이에요. 네, 알고 보면 따뜻한 남자입니다. 아니, 그냥 봐도 따뜻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지역의 선거와 문제, 요 얘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내년 네네. 6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벌써부터 각 지역마다 공천 출마 두고 하마평에 오르고 있고 또 열기가 조금씩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선거와 우리 지역 문제에 대해서 말씀 나눠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현황을 잠깐 살펴보면요. 우리 경북 북부에는 국회의원 선거구 기준으로 4개의 선거구가 있습니다. 안동 예천 지역구가 있고요.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죠. 상주 문경 지역구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임미자 의원인데요. 최근 기획재정위원장이 되었죠. 네. 영주 영양 봉화 지역구 국민의힘 임종덕 의원입니다. 그리고 의성, 청송, 영덕, 울진 지역구에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 이렇게 4개 지역구가 있고요. 참고로 의성 출신인 임미애 의원도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로서 국회의원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4개 지역구 안에 11개의 시군이 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 북부 4개의 국회의원 선거구에 속한 11개 시군이 2025년 7월 기준으로 인구를 다 한테 모아보면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몇 명이 될까요? 정확히 제가 7월 기준으로 올해 7월 기준으로 65만 6,120명입니다. 65만 명 정도? 예. 그 경상북도 인구가 2025년 7월 기준으로
251만 6,753명이거든요. 대략 한 250만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우리 경북 북부가 경상북도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26.07%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면에 포항시는 7월 기준으로 48만 9,657명, 네. 구미시는 40만 4,053명, 경산시는 26만 5,328명, 경주시는 24만 4,342명인데요. 네. 그러니까 북부 남부 이렇게 딱 나눠서 보면은 경북 남부에 약 74%의 인구가 집중되어 있고 그런 점을 알 수 있는데요. 네. 인구 절대적인 수도 많고요. 우린 북부는 땅만 넓지 사람이 그래 많이는 안 살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여러모로 저희가 불리한 점이 많을 것 같아요. 많이 불리하죠. 예. 뭐 인구적인 측면에서 살펴봐도 경북 북부하고 경북 남부의 불균형적 발전상을 잘할 수 있는데요. 네. 굳이 인구 안 말해도 남쪽에는 포항제철 있죠. 뭐 네. 구미공단 있죠. 에이펙도 경주에서 합니다. 그렇죠. 굵직한 기업이나 행사는 전부 남쪽에 있어. 예. 그런데 반면 우리 경상북도 북부는 그렇지 않다는 건데요. 이제 지역 불균형 말할 때 주로 수도권 비수도권을 말하는데 이거는 서울에 있는 시각, 서울 중심의 시각입니다. 네. 거기서 볼 때는 서울 아니면 다 촌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 경북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보면요. 경북 북부가 남부에 비해 인구도 그렇고 각종 시설, 기업 행사 등에서 매우 낙후하다는 점이 명약 가능한데요. 네. 이러한 우리의 관점과 시각을 중앙정부나 경상북도에 계속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는 점이죠. 왜냐하면 네. 경상북도에 뭐 이제 준다고 했을 때 다 네. 남부로 가버립니다. 그렇죠. 맞아요.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예. 지금 에이펙이 경주에서 있잖아요. 네네. 지난해 아마 세계유교문화축전을 안동 지역에서 이렇게 개최하기 위해서 네. 프리젠테이션을 했는데 네. 에이펙이 경주에서 하니까 경주에서 하겠다. 그렇죠. 이렇게 결론 났던 것도 기억을 하거든요. 그렇죠. 자꾸 되는 쪽에만 이래 한태로 가는 거죠. 예. 이 시너지가 거기서 자꾸 나는 건데요. 네네. 우리는 반대의 효과가 나는 거고요. 예. 다 뺏깁니다. 예. 이렇듯 이제 경북 북부 지역의 낙후 문제는 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뭐 그렇다고 지금 해결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네. 사실 참 슬픈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도청이 오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안 오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게 사실인데요. 예. 근데 좀 냉정한 현실을 보면 지금 도청 신도시 상가의 공실률 그리고 공토로 방치되고 있는 땅들을 보면요. 도청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좀 네.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예. 그마저 이제 경북하고 대구가 통폐합이 강행돼 버리면 경북 북부의 낙후 문제나 네. 지금 현재 도청 신도시의 문제는 더욱 심해질 거란 우려가 많죠. 저는 이건 네. 맞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경북 북부가 이렇게 특히나 낙후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당연히 정치의 문제가 상당 부분 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저는 그런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준비도 잘 안 되어 있고 지역도 잘 모르고 애정도 약한 분들이 어찌어찌 하다가 공천을 받거나 해서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단체장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아, 지역을 잘 모르는 분들이 그렇죠. 국회의원을 하고 기관장을 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예. 그 우스갯소리로 우리 지역 경북 북부 보고 멸치 대가리, 이 대가리라는 거를 동물에게 쓸 땐 표준어입니다. 네, 참고로. 네, 네, 그 네. 속어가 아니고요. 예. 그 멸치 대가리에 고추장만 발라도 당선이란 자조 섞인 말까지 나오는데요. 얼마나 오죽하면 예. 이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게 참 살펴보면요. 국회의원이나 지자체 단체장 역할이 실로 막대합니다. 이 옳은 사람 뽑아놓으면 완전 바뀌는데요. 네네. 예를 들면 이제 청송군의 경우를 보면은 이 윤경희 군수가 소노벨 리조트도 유치하고 예. 무료 버스를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등 혁신행정, 적극 경쟁을 해서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걸 잘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점을 보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예, 이 예. 지자체 단체장의 국회의원 네네네. 역할이. 예. 그런데 우리 선거철의 현상을 가만히 보면 좀 특이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도 수십 년간 쭉 데이터를 뽑아보면요. 네. 이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이제 평생 이래 잘 살다가 퇴직을 하고 나서 선거철 전 한 6개월 전에 갑자기 우리 지역에 와서 처자식은 당연히 서울에 다 있습니다. 네네네. 이 지역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하는 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선거철이 지나면 또 서울 가버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공천을 받아 당선되면 좋고 안 되더라도 서울 가면 그만이죠. 예. 이게 전형적인 간보기 정치인데요. 네. 이게 마음이 콩밭에 있다고 하는데 마음이 서울에 있는 거죠. 우리 지역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서울에 있고 그렇죠. 공천을 받기 위해서 내려왔다가 못 받으면 다시 올라가고 그렇죠. 되면은 그냥 여기서 이제 내가 임기 동안 있고 그렇죠. 예, 끝나면 나는 가겠다. 그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시장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때 네. 막 후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분들 중에 상당수 지금 여기 살지도 않습니다. 예. 뭐 다음에 또 오겠죠. 예.
그리고 중요한 점이 이제 만일 공천을 받고 당선이 되면은 예. 그 지역에서 당연히 국회의원의 시장 구술을 하겠죠. 네. 그 임기 끝나면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예. 또 맹서울로 가버립니다. 네.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게 우리 지역의 문제가 참 심각합니다. 이 안동, 영주 예를 들면 원도심 침체가 정말 심각합니다. 예, 요즘에 정말 예. 이렇게 가면은 예를 들면 유령 도시 같다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저 놀란 게 평일 예. 그 주말 저녁에 갔는데 예. 저는 무슨 재개발, 재건축하는 동네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예. 사람이 안 다녀서 예, 너무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아픈데요. 예. 이 외에도 우리 지역 특유의 문제가 참 많습니다. 뭐 3대 문화권 사업회가 막 이상한데 컨벤션 센터 지나가 예산 나가는 거 그렇고요. 네. 이러한 우리 지역의 특유의 문제점에 대해서 충실한 이해를 하고 수년에 걸쳐서 연구와 준비를 해가지고 네. 또 이 마음적으로는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해도 쉽지 않은 게 사실인데요. 예. 근데 선거 직전에 갑자기 오셔서 벼락치기 공부하듯이 짜기기 공약 남발하고 고향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해놓고 임기 끝나면 서울로 처자식 다 가버립니다. 네. 그럴 정도의 성의와 그럴 정도의 준비 가지고는 우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 지역에 살면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네. 그런 점을 여실히 느끼는데요. 예. 내년 선거를 두고 이제 뭐 전략 공천이다, 낙하산 공천이다, 뭐 이렇게 말이 도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우리 지역에 뼈를 묻을 사람인지, 그리고 우리 지역에 대해서 진짜 이해를 충실히 하고 베끼기 공약이나 짜기기 공약이 아니라 옳은 진짜 공약을 가지고 있는지를 봐야 한다는 점은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예. 지역을 현실을 잘 알고 열정이 있는 분들이 일선 정치권에 많이 수혈이 되기를 바라는 여론이 많고요. 예. 그 엔진 오일로 비유하면 좀 보태는 문제가 아니고 아예 교체를 해야 된다 네. 이거죠. 엔진 오일 예. 오래 쓰면 막 시커멓고 안 좋잖아요. 네. 우리 예. 지역이 매 한 가지입니다. 좀 교체를 해줘야 되고요. 한편으로는 그렇습니다. 뭐 국회의원 되고 나서 열심히 하면 되지 이러는데 국회의원은 공부하고 이런 자리가 아닙니다. 예. 미리 준비를 해서 해야 그렇죠. 되는데 예. 우리 지역말로 과학중에 쑥 떨어져가 예. 지역은 모르고 서울은 잘 알아요. 그래가 뭐 어버버긋하가 뭐 이제 재선 3선 할 만한 이제 안다 이래가 또 지역이래 예. 붕 긋는데 우리 지역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가 얼마나 우리가 참 뭐랄까 피해를 네. 여 사는 사람 피해를 입는데요. 참 이 지금까지 낙하산 정치나 이 간보기 정치의 문제점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의 특이한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 문중 정치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낙하산 정치, 강보기 정치에 이어서 문중 정치가 그렇죠. 우리 지역의 특징이다. 예, 예. 다른 지역도 낙하산 정치, 간보기 정치가 많습니다. 네. 특히 특정 당세가 강한 지역에서는 네. 지역이 활동을 안 합니다. 서울서 잘 줄대가지고 네. 이래가 딱 꽂으면 찍어주거든요. 예. 전라도, 경상도 그런 곳이 많습니다. 네. 슬픈 현실인데요. 네. 근데 우리 지역의 특유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 문중 정치인데 그러니까 특정 문중에서 계속 시장과 국회의원을 번갈아 하는 지역도 있다고 보도가 많이 되고 우리는 예. 알고 있죠. 네. 지금 AI를 논할 정도로 고도로 발달되고 합리성이 강조되는 세계인데 성씨가 같다고 뽑아주고 밀어주고 서로 논아먹고 이런 정치 문화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네. 이것은 장려돼야 될 문화는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극복해야 될 문화는 건 예. 분명히 좀 짚고 싶고요. 우리 지역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적인 요소라고 감히 단언을 드리고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소리를 높여야 됩니다. 네. 근데 함부로 말하면 또 찍히니까 얘기를 못 하는데요. 저는 이 점을 문제로 분명히 말씀드리고 극복해야 할 한상이라고 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내년 선거에서 이 지역을 잘 이해하고 이어서 뼈를 묻고 또 진짜 애정이 있는 분들이 이어서 처자식도 함께 살고 이런 네. 분들이 많이 도전해가지고 당선되기를 이 참 우리 경북 북부에 낙후된 상황에서 많은 시군민들이 바라고 있는데요. 네. 이런 게 참 현실화되기를 바라고 저도 좀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또 청취자분들께서 네네. 안목을 높이셔야겠죠. 우리를 위해서 제대로 띄워줄 분인가 아닌가를 판별을 네. 잘 하셔야겠죠. 그렇죠. 예. 이래 지금까지 좀 이래 우리가 참 찍어왔습니다. 네. 그런데 예. 뭐 그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네. 참 설명이 되는 분 많지만 네. 이제 앞으로는 좀 더 우리 지역이 바뀌려면 뭔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간보기 정치, 낙하산 정치, 문중 정치는 이제 우리가 좀 극복해서 우리 안동을 비롯한 경북 북부가 예전에 얼마나 찬란했습니까? 네. 그 조선시대에 그 행정구역 개혁할 때에 네. 전국을 20몇 개로 나눌 예. 때도 이 안동부가 그 중에 당당히 하나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가 많이 오그래졌는데요. 네.
정치 개혁을 하면은 우리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선거와 우리 정 문제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안영진의 쾌도난법 안영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라디오 오늘 1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땡긴다 땡겨 매콤새콤 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가구 고민 해결 올여름 단 4일간의 가구 대축제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열리는 대구 가구쇼. 최신 가구 트렌드와 감각적인 가구가 한자리에 모입니다. 당신의 집 달라질 준비 되셨나요? 지금 바로 검색하세요. 대구 가구쇼.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매일 문자 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금융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다섯 번째,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주세요. 기후변화로 인해 인류는 곧 비싼 기후비용을 감당해야 합니다. 비싸? 얼만데? 2050년이 되면 지금 네가 마시고 있는 커피가 8배 비싸질지도 몰라. 8배? 너무 비싼데? 네가 쓰는 화장품도 비싸질걸? 폭염으로 생물자원이 줄어드니까. 그렇게 다 비싸져? 아, 벌써부터 머리 아프네. 아파? 아프면 안 돼. 네 실손 보험료도 확 오를 수 있으니까. 온열 질환자가 급격히 늘어나거든. 나 어떡해? 비싼 기후비용을 줄이는 건 지금 우리의 기후행동. 나를 위해 지금부터 전자영수증 주세요. 기후행동 시작. 공익광고협의회. 100.1 MBC 라디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청송군이 주민이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주 환경 개선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어떤 사업들인지 궁금합니다. 청송군 건설새마을과 김정수 건설 행정팀장 연결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팀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김정수입니다. 네, 올해 청송군 건설 새마을 분야에 377억 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신다고요. 대규모 예산 투입의 배경이 궁금합니다. 예. 원래 청송군은 군년 군정 목표를 살고 싶은 1등 청송에 두고 군민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다양한 생활 밀착형 건설 새마을 분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도로 정비 사업에 46억 원을 투입하여 군도와 농어촌 도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정비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마련하였으며 지난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 피해의 도로 절개지 12개소를 신속히 복구하여 2차 피해도 예방하였습니다. 또한 가문국곡을 위하여 96억 원을 투입해 시설의 만안지구 및 모계리 두루굴지구 밭기반 정비 사업과 산불 피해를 입은 농업용 간정 및 수리시설 보수 사업을 추진하여 농업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홍수 피해도 줄이고 더 깨끗한 하천 환경을 위하여 109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과 지방하천 및 수하천 시설물 정비 등을 통하여 하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아울러 120억 원을 들여서 다양한 소규모 주민 수건 사업을 추진하여 국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 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예, 도로 정비, 수리시설 보수, 하천 환경 정비, 주민 수건 사업 등 여러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가장 시급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무엇이고 그 이유는 또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예.
모두 다 아시다시피 지난 3월 25일 우리 군에는 초대형 산불이 발생하였습니다. 산불 발생이 한 해 농사가 시작되는 시기여서 산불 피해 회복을 위해서 군에서는 가장 시급하게 추진한 사업 중 하나가 농업 생산 기반 시설의 피해 복구 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명품 브랜드인 청송사과를 비롯하여서 다양한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민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농업 생산 기반 시설을 우선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고 판단해서 군비 20억 원을 긴급 확보하여서 피해를 입은 농업용 간정의 기계실 19개소를 긴급 보수하였고 물탱크 82개소 교체 등 총 100여 개소를 긴급 복구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및 군비를 포함한 14억 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하여 갈로와 용수로 등의 시설을 복구하여 영농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등 하마로 상처 입은 농민들의 아픔을 함께 극복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예, 우리 농민들의 아픔을 함께 하는데 극복하는 데 노력했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댐 주변 지역 균형 개발에도 7억 7천만 원을 투입한다고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포함되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예, 댐 주변 지원 사업은 댐 관리자인 한국수자공사가 매년 일정 금액을 우리 군에 출연하여서 댐 주변 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우리 군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은 6개 읍면 40개 마을을 대상으로 총 7억 7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군에는 상계 댐의 주변 지역이 있는데요. 이마댐 주변 지역인 진보면, 파천면, 청송읍과 성덕댐 주변 지역인 현동면, 현서면, 안덕면, 또 보현산 댐 주변 지역에 해당하는 현서면으로 각 마을별로 마을 공동 농기계나 유기질 비료구입과 하천 제방 개선 등의 생활 기반 시설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은 주민들에게 수익 창출이 가능하고 마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우선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군에서는 앞으로도 지역 주민과 한국수자공사와 함께 협력해서 댐 지역 발전을 위한 신규 사업을 발굴하여 살기 좋은 댐 주변 지역을 만들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힘쓰겠습니다. 네, 그리고 소규모 공공시설 개선 사업에 120억 원으로 378건을 추진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우리 주민들이 가장 기다려온 수건 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소규모 공공시설 개선 사업은 마을 안길이나 농로, 세천, 소교량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공공시설을 정비하여서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아무래도 주민들이 가장 많이 요청하는 사업은 이용 빈도가 높은 마을 안길이나 농로 개선입니다. 비법정 도로인 마을 안길이나 농로의 개선 사업은 주로 위험한 도로 구간이나 파손된 도로 구간을 보수하고 소규모의 포장 도로도 신기로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세천의 경우에는 옹벽, 석축 등의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개보수하여 집중호우 시 사면의 유실을 방지하고 농경지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배수로 정비나 소교량 설치, 세월교 보수 등 다양한 소규모 사업의 추진으로 주민들의 생활 환경이나 영농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마을 함께 농로 개선 등으로 주민분들께서 많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올해 특히 하천 정비와 재해 예방에 많은 예산을 배정하셨는데요. 청송군의 재해 취약 지역은 어디 있고 또 어떤 대비책을 마련하고 계실까요? 예, 원래 청송군은 집중호우나 홍수, 태풍 등으로 인한 하천 범람과 침수 피해로부터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35억 원, 소하천 정비사업 65억 원, 유수 지정목 정비사업 9억 원 등 총 10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하천 정비와 재해 예방 사업을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과거 자연재해로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지역을 총 25개의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13개 지구는 이미 정비를 완료했으며 금년도에는 5개 지구를 포함한 4개 지구에서 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비 사업을 통해서 단순한 하천 정비를 넘어 지역사회의 재난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반복적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하천 정비 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사업을 확대하여 집중호우 발생 시 소하천에서도 침수나 범람 위험을 낮추어 주민 안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송군 전역을 대상으로 하천 내 유수 흐름을 방해하는 지장목 제거와 하상 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천 주변 잡목과 폐기물, 장애물 등을 제거하여
홍수시 물을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하여 하천의 범람 위험을 줄이고 있습니다. 네, 옹점 1교 개최 공사가 아주 큰 사업인데요. 현재 진행 상황과 완공 예정 시기는 언제일까요? 옹점 1교는 청송군 군도 25선 내의 재위험 교량으로서 2022년도에 저희들이 정밀 안전 진단 결과 안전 등급 D등급으로 판정되어서 군에서는 총 사업비 32억 원을 투입하여 개최 공사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실시 설계를 완료하였고요. 금년 4월에 착공하여 현재 사업 구간 내 토지 보상 및 전주 이설을 추진 중입니다. 9월 중 토지 보상 및 전주 이설을 완료한 후에 교량 개최 작업을 시작하여 내년 상반기에는 완공할 예정입니다. 옹점 1교 개최 공사가 완료되면 그간 이동에 불편을 겪었던 파천면, 신길이, 옹점리 주민들의 편의 증대와 다리를 통행하는 이용객들의 편의와 안전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그리고 전수조사를 통해서 5,184개소의 소규모 공공시설을 데이터베이스화 하셨다라고 하셨는데요. 이것이 앞으로 예산 확보나 사업 추진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시나요? 예, 청송군에 분포하는 소규모 공공시설 전수조사를 한 결과 세천 617개소, 마을 진입로 618개소, 농로 1928개소, 소교량이 1788개소, 보민 낙차공 233개소 등 총 5184개소가 조사되었습니다. 모든 시설에 대해서 규모나 면적 등의 재원을 측정하고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320개소의 소규모 위험시설을 선정하였고 정비계획도 또한 수립하였습니다. 소규모 위험시설의 재위험도나 사업의 효율성, 피해 이력이나 수혜 가구수, 토지 이용 현황 등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투자 우선순위도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전수조사로 확보한 자료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간정보 기반의 청송군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청송군 직원 누구나 손쉽게 데이터에 접근하여서 관련 업무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데이터와 정비 계획을 바탕으로 우리 군에서는 재재난 관련 특별교부서나 기타 국도비 지원 사업비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올해 이 모든 사업들이 완료가 되면 청송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일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예, 금년도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추진되면은 산불 피해 지역의 복구와 일상 회복은 물론 다양한 생활 및 영농 기반 시설이 확충되어서 청송군 주민들과 지역 사회가 더 성장하고 안정된 살기 좋은 지역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앞으로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이나 영동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들과 행복한 지역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함께했습니다. 오늘 정주 환경 개선사 우리 청송군의 사업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청송군 건설 새마을과 김정수 건설 행정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임미의 그래도 정치, 진보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전국적인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임미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북한 김여정 노동부 부부장이 한 말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한국은 외교 상대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비난을 했는데요. 이재명은 역사 바꿀 위인 아니다 이런 말까지 했는데 왜 갑자기 이런 말들을 했을까요? 이게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 이후에 북한을 향해서 보여줬던 메시지나 제스처를 보면은 이렇게까지 세게 나올 일이 뭐가 있을까 굉장히 의아한 건데요. 네. 예를 들어서 대북 방송 스피커도 철거했고 네. 어쨌거나 이렇게 화해를 위한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취하고 있는 것에 반해서 발언이 굉장히 세요. 네. 근데 저는 이거는 지금 저희가 한미 연합훈련을
군사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 발언이 8월 19일에서 20일 사이에 집중적으로 나온 거예요. 네. 그런데 8월 18일부터 28일까지 지금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군사훈련에 대한 반발이 저는 이 센 발언으로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네. 이쪽 북한에서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뭐 침략전쟁이다. 그러면서 대외 정책이 기만적이다 이렇게 네. 말하는 걸로 봐서 이렇게 군사훈련에 대한 반발이 아니겠는가. 거기다가 곧 있으면 한미 정상회담이 예상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날짜가 잡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정상회담을 앞두고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그런 아주 전략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군사훈련에 대한 반발 그리고 내부 결속을 위해서 또 협상에서 좀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런 발언을 했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리고 또 윤석열 정부 때 그 체코에 원전을 팔려고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50년 노예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논란인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게 한 이틀 정도 이 기사가 나오면서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이 많이 쏟아졌는데요. 네. 잠깐 이걸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작년이죠. 7월 달에 한국 수력 원자력이 체코 신규 원전 사업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다 이러면서 굉장히 원전 사업이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이제 수출을 해야 된다 이러면서 굉장히 신문에 많이 언급이 됐었어요. 네. 그럴 때 그 웨스팅하우스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한국형 원전에는 웨스팅하우스 기술이 들어가 있으니까 한국은 독자적으로 이거 수출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그 웨스팅하우스와의 문제를 조기에 종결시키고 이 체코 원전 최종 계약 체결이 가능했을 때 가능했기 때문에 이게 협상을 서둘러 진행한 거 아닌가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아, 예. 이 협정 내용을 보면은요, 계약 기간이 일단 50년, 네. 굉장히 긴 거죠. 예. 거기다가 원전 한 기를 수출할 때마다 약 9천억 원 규모의 물품이나 용역 계약을 제공하게 되어 있고요. 네. 또 원전 한 기 수출할 때 약 2,400억 원가량의 기술 사용료를 주게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제일 답답한 부분은 뭐냐면 그 SMR 소형 모듈 원전을 수출하게 되었을 때 이 웨스팅하우스의 원전 기술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역할을 웨스팅하우스가 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기존의 그 원전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SMR을 개발하고 신기술을 만들어냈다 하더라도 웨스팅하우스가 야 여기에 우리 원천 기술이 들어가 있어라고 주장을 하면 우리는 SMR을 자체적으로 수출을 한다든가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 됩니다. 예. 이거야말로 저는 노예 계약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과거에 1997년에 한전 한수원이 그 웨스팅하우스 전신 기업한테 기술 사용료를 어떻게 줬냐 하면은 10년 동안 총 3천만 달러를 지급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원전 한 기당 1억 수천 5백만 달러를 지급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과거의 계약보다 훨씬 후퇴한 계약 상황인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 누군가 뒷돈 받은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일종의 커미션 받은 누군가가 있을 거 아닐까 이런 의혹도 있는데 또 특검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 웨스팅하우스가 한번 파산했던 회사입니다. 네. 그리고 현재 주주 중에 2대 주주로 되어 있는 회사가 카메코라는 그 캐나다에 우라늄을 공급하는 회사인데요. 이 카메코는 미국 뉴욕 증시에 이미 상장된 기업입니다. 그런데 최근 6개월 동안에 카메코 주가가 65% 상승했다 그래요.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그런데 같은 기간에 뉴욕 증시 평균 상승률은 2.9%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의심스러운 그 측면이 누군가 내부 정보를 활용해서 카메코 주식을 미리 매수하게 했고 그리고 시세 차익을 얻은 것이 아니냐.
그리고 커미션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건 저는 대통령실에서도 철저하게 밝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 수사를 통해서 좀 투명하게 밝혀내고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야기 한번 해보겠는데요.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 특검의 조사를 받으러 귀가했고 내일 또 재소환할 계획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다고요? 저는 아주 높다고 봅니다. 조사 이후에 특검팀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아직 조사하려고 했던 게 다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이죠. 내일 오전에 다시 추가 소환을 요청했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내일 조사까지 끝나고 나면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 이렇게 보는데 아직 특검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을 아끼고 있는 편이고요. 지금 주요 혐의로 얘기되고 있는 게 내란 공모 방조, 그다음에 사후에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이것을 폐기했다라는 것이 새롭게 드러났거든요. 거기다 국회에서의 위증 이런 것들이 주요 혐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사가 끝나면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편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탄핵 찬성파 단일화는 끝내 무산이 됐고 결국 4명의 후보 모두가 본선까지 가게 됐는데 판세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누가 되더라도 이미 국민의힘 개혁은 물 건너갔구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어쨌거나 지금 전당대회는 탄핵 반대파가 주도하는 모양새 아니겠습니까? 보수 정당을 어떻게 혁신할 것이냐 이런 얘기는 한마디도 안 나오고 윤 어게인이라는 구호가 훨씬 더 크게 들리고 있으니까 저는 이번 전당대회가 보수 진영의 분열을 수습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땐 오히려 혼란을 더 크게 만드는 분기점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이게 룰이요. 당원 투표가 80이고 여론조사가 20이에요. 이 룰만 해도 혁신파에 훨씬 더 불리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단일화가 무산됐으니까 보나마나 뻔한 분열을 자초하는 그런 전당대회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분열을 자초할 것이다 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김문수 후보는 김건희 특검팀의 당사 압수수색에 반발해서 롭에서 농성을 벌였는데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정치적 탄압일까요? 왜 농성하면서 이게 체조하는 게 굉장히 사람들 입에 많이 오르내리던데요. 저는 이거는 정치적 탄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이번 압수수색은 법원에서 압수수색 필요성을 인정해서 영장을 발부한 거거든요. 정당법에도 보면 법원이 영장 발부하면 범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원 명부 조사가 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조사에 관여한 공무원이 당원 명부에 관해서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거는 정치적 탄압이 아니고 오히려 국민의힘이 압수수색을 방해하고 있고 이거는 명백한 정당법 위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과거에 걸핏하면 떳떳하면 법 집행에 은혜라 이런 얘기를 국민의힘이 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들도 자신들이 했던 발언에 대해서 답을 내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분열을 초래할 거다 국민의힘은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 김문수, 장동혁 후보 중에 한 명의 대표가 된다면 국민의힘 우클릭이 더 심해질 것 같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무엇보다도 저는 장동혁 후보의 변신이 굉장히 놀라운데요. 장동혁 후보가 정치 처음 입문했을 때는 소신파다, 탈계파, 이런 인식을 갖고 있었고, 한동훈 당대표 시절에는 사무총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한계, 혁신계, 이런 이미지였는데, 지금은 가장 적극적으로 윤 어게인에 동조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구구 세력한테 구애하는 모습이고. 그런데 얼마 전에 방송에서 어떤 패널이 나와서 하는 말이, 장동영 후보의 최근의 이 행보를 보면 이분답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엇이 옳은가가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무엇이 이로운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분이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저는 장동혁 후보의 변신이 정말로 눈에 띄는, 그리고 누가 되더라도 국민의힘은 극우 정당을 스스로 증명해내는 전당대회가 되고 있구나라고 봅니다. 네.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김건희 씨 구속 기간이 8월 30일까지 연장이 됐는데요. 김건희 씨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특검은 31일까지 조사 후에 기소하게 될 텐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까요? 원래 12일에 구속이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구속 기간이 10일이니까 오늘까지가 구속 기간이에요. 그런데 수사 계속할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에 법원 허가를 받았고 어제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받았으니까 8월 31일까지로 연장이 된 거죠.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소환 조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뭐 원래 어제 출석하기로 했는데 건강 좋지 않다고 오늘로 조율이 된 건데요. 저는 기소는 불가피하다. 워낙 16건이나 되는 엄청난 그 범죄 혐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기소는 불가피하고 그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뭐 이걸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 얘기 또 안 할 수가 없는 게 건진 법사 진성배 씨 집을 압수수색하다가 발견됐던 현금 뭉치 띠지 분실했다는 이야기. 네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띠지에 뭐 띠지가 뭐 그렇게 중요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띠지에 그게 들어있다 그래요. 집회 검수 날짜 그리고 이 검수한 담당자 그다음에 부서 사용한 기기 이런 정보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다 그래요. 그리고 관봉 집회는 100장씩 묶어져 있기 때문에 검찰이 이거를 띠지를 떼고 이게 얼마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띠지를 떼느라고 분실했다. 부주의한 실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관봉권이라는 거는 딱 100장씩 묶여져 있기 때문에 이걸 굳이 띄어서 셀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런 상태에서 이 띠지를 잃어버렸던 것이 실수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이성윤 저희 그 당의 검사 출신 그 이성윤 의원 말로는 검찰이나 수사기관이 압수물 설렁설렁 보관하지 않는다. 이게 의도성을 갖고 띠지를 버린 것 아니냐. 실수로 분실했는지 뭐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건 좀 명확하게 밝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것이 실수라고 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한편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 입법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속도조절 주문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아무래도 검찰개혁을 한다고 해놓고 두 번, 세 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검찰개혁 필요성은 굉장히 국민적 요구는 있는데 이게 오히려 너무나 지나치게 정치 쟁점화되어가지고 이게 좀 합의를 이루는 과정 그다음에 이게 또 국민들의 일상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변수 검토하고 부작용 없애기 위한 숙고가 필요하다. 이런 거는 다들 동의를 하고 그래서 아마 대통령실에서 속도 조절 이런 얘기 나왔는데요. 오늘 저희가 의총에서 당대표가 발언하기를 대통령실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석 전에 그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검찰 개혁안을 개혁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라고 하니까 이제 대통령실과 조정이 끝난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실과 조정이 끝났기 때문에 추석 전에 저희가 이제 그러면 소식을 들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그럼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당시 체포에 불응하면 윤 전 대통령 영상을 공개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보니까 국회법에 의거해서 법사위가 의결을 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CCTV 영상을 열람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료 제출을 받아서 일단 법사위 위원들이 본 다음에 이것을 공개할 것인가 여부는 다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법사위에서.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거는 법사위 위원들이 이것을 열람할 것인가가 먼저 정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법사위 의결을 통해서 자료 제출을 받는 거기 때문에
개인정보 남용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는 하지만 그거는 대단히 제한적이다. 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인권이 충돌한다.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네. 그거는 그렇게 보기에는 이게 국민들한테 전부 공개하겠다라고 지금 논의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법사위가 열람을 먼저 하고 그 후에 판단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그래도 정치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과 함께했습니다.